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무려 0.94%나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니 유의를 좀 하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 역시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던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더 그 백신 개발 중단 소식에 전 세계가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신규 확진자가 52명 발생을 했고,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5만 명의 근접한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날도 좀 추워지면서 트윈 팬데믹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백신 개발 중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존슨앤존스의 백신 개발 중단에 이어서 일라이 릴리 임상 중단 소식은 시장에 큰 부담이 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종이, 목재, 가스, 전기가스 강세를 했지만은 뭐 통신업이라든가 2차전지, 의약품 전반적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주열 하는 총재의 원화 저상 가능성에 원달러 환율이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진입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선 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에는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때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금일에도 이델리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실적을 기반한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난 것은 현금 납부를 하시고, 수익이 안 난 거는 오히려 추후에 좀 많이 가격이 빠졌다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추후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 3분기 안 좋고 4분기 안 좋고 내년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건 시장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현재 금일 같은 경우에 어떠한 섹터, 업종이 주목받았는지,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전일, 자 보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금일 같은 경우에 금일에 그 국내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해 지수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세했다가 반등해주고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 증시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로 좀 강보합 정도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3차 추경 추진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의해서 강보합으로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은 그 다음에 조금 오르고 난 뒤에 좀 빠지는 그런 형국을 좀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 주목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3차 추경 경정
예산 편입 편성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도 또 계속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 소식에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니케이 지수가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일본 정부가 소비 촉진이나 고용 창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경기 대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규모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디지털 사업 사회 구축 목표가 상당히 그 눈에 좀 띄고요. 이로 인해서 신규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축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차질 우려 등이 이제 커진 점은 미국 니케이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비해서 뭐 많이 하락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죠. 왜냐하면은 뭐 추가 경정 추경 추진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는지 대만의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영향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지난밤에 미국 증시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단, 경기 부양책 합의 난항 소식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 중국 증시는 금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만 같은 경우도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죠. 통화기금이 올해 대만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은 대만 가권 지수의 하락폭을 그래도 받쳐준 거죠. 하락을 제한시킨 거죠. 그래서 IMF가 대만의 GDP 성장률이 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상태인데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대만 가권 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은 하락폭을 이렇게 다소 좀 제한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시아권의 일본이라든가 대만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보조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역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죠. 더불어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은 미국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은 역시 아시아권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내용을 오전에 제가 이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우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한 거죠. 기업 실적 경계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차질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재차 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에서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여파가 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확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확산이 됐으면 그나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차질도 있는 그런 상태죠. 더불어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전부 비슷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홀로 경기가 좀 좋을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경계감은 가지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그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종목에 또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국내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4가지 라인업 아이폰 12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3일에 아이폰 12가 공개가 된 거죠. 5.4인치, 6.1인치, 6.1인치, 6.7인치 네 가지 모델로 이제 구성이 된 거고요. 이제 애플의 첫 번째 첫 5세대 통신 이 5G 지원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아이폰 판매가 2억 2천만 대, 올해보다 2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 관련주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국내의 5G 관련된 종목들과 또 아이폰 관련된 또 종목들 일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이슈 중에 첫 번째가 애플의 4가지 라인업 아이폰 12가 공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주목받은 것은 코로나19 임상 줄줄이 중단이라는 거죠. 1112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기 임상 시험을 안정성 문제로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존슨앤존슨이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부작용 문제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감소시키면서 시장이 좀 좋지 않게 하방 변동성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치료제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은 예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시젠이라든가 바디텍메드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 기존 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시젠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3분기 실적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세청 통계 데이터, 수출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근본 2분기 대비 3분기 대비 3분기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때는 좋은데 이렇게 빠질 때를 잘 못 견디셔서 결국은 수익을 못 챙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추이를 생각한다면은 좀 분할 매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젠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목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재무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정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자, 부채 비율이요. 예, 61%입니다. 유동 비율은 237%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현금 유보율은 당연히 유동 비율이 237%가 되기 때문에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 무려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2300%가 넘습니다. 자기 자본 총계가 3098억이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2337%면은 뭐 재무적 안정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젠은 우리 개인 투자자 또는 우리 그 회원님들이 또는 구독자님들이 거래하시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젠은 성장성이 있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주목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차트적인 요소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수익성, 투자 지표까지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20일간의 평균 매수가가 27만 1천 원 정도 하는데요. 현재 가격이 28만 8,500원이니까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매출액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2분기 대비 3분기는 좀 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은 올해 4, 4분기까지 이렇게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할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정배로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예, 지난 그 시즌에 대해서 9월 달만 하더라도 목표가가 25만 원 정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14일 날 25만 원, 25만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9월 20일로 넘어오면서 26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죠. 예, 올라오면서 서서히 그 통계청의 통관 데이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지고요. 예, 요거는 현재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9월 14일, 11일 때만 하더라도 28만원 선을 얘기를 했는데, 28만원 선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통관 데이터들이 잘 나오면서, 목표가가 35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5만원. 그래서 지금 35만원 잡고요. 현재 28만 8,500원이니까,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한 21%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지금 시젠의 차트를 좀 봤을 때는 네, 이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한 차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N자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좀 투자하기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또 수급적 요소는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매도를 했다가 9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급적인 요소라든가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은 이랬습니다. 물론 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진행했지만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1억 이상의 어떤 큰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건수가 가격 대별로 이렇게 많았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히나 더 1억 원 이상의 주문을 넣는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시즌에 추가적 상승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때는 뭐 바로 이렇게 뭐 사는 건 좀 아니고요. 이렇게 분차트라도 이렇게 살짝 눌러줄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두 번째는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가 전일 대비해서 무려 7.14%나 이렇게 급등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올라와주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알서포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자, 우리가 이 해당 종목을 거래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적 안정성인데 이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기업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예,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 요소가 좀 쪼그라들어 있긴 하지만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자본 총계
자기자본 총계나 자본 총계는 비슷한데요. 542억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969%니까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36%예요. 예, 36%. 그리고 유동 비율이 372%니까 상당히 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유동 비율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번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은 컨센서스 증가율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개념을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 129%, 영업이익이 650%, 순이익이 316% 증가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4분기 때는 더 좋아진다는 거고, 연간 실적 전망치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근에 상향 비율 올라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소포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투자 의견이 좀 제시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지만은 지금 현재 15,750원이지 않습니까? 15,750원.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2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750원이니까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소포인트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 평균가가 16,086원이고요. 그리고 기관 평균가는 15,600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뭐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현재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현상을 보면은 기관은 쏘쏘 그러저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별로 해가지고 건수가 이제 매수가 더 많았는데,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건 뭐냐 하면은 뭐 5천에서 1억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주문 넣는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외국인이 21만 2,776주나 매수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서포트 업사이드 2만원 잡고 15,750원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뭐 성장성을 좀 볼 수는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율은 2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2분기 대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 개념으로는 4분기 같은 경우 좀 개선이 되지만 순이익 단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개선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흐름을 잡으면은 알서포트는 관심을 갖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코로나 임상 줄줄이 중단에 따른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은 시젠과 알서포트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0.5%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동결을 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 동결했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통화 완화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슈는 내일 같은 경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증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던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 현재 시장에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처럼 공모가 2배의 시초가 형성 후에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는 한 12만원, 12만 1,500원에서 27만원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시초가 27만원 형성 후 상한가에 도달할 경우에는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160% 이른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많이 받지도 못했고, 이제 이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가 얼마큼 많이 오를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하락 조정을 많이 받았던 엔터테인먼트사의 주가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터테인먼트사 주목하셔야 된다. 그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 JYP, ENT 이런 종목은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전일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에너지기구 향후 수년간 미래에너지 재구성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반면에 태양광은 새로운 전력 시장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정부 지원 정책 및 비용 감소의 중심 무대를 또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대부분은 이제 그 태양광에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 말고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풍력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 풍력,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목받는 거고,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약합니다. 중국에서 좀 9월 전기차 판매 급증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전기차 판매량이 13만 8천 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68% 급증을 했고요. BYD, 테슬라 등의 판매 증가와 니오라든가 이런 신규 업체들의 선전이 있었고요. 추세가 이뤄질 경우에 중국의 2020년 전기차 판매가 약 105만 대에서 110만 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7월부터 업황 호전을 체험하고 있다며 중국에 납품 중인 국내 배터리 업체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배터리 업체들의 움직임이 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터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리포터를 몇 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죠. 서버 디램 수요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금일 같은 경우에 아이폰 12 특수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센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패턴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큰 상태인데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아직은 상승 추세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네,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유보율은 뭐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채 비율은 41%고요. 유동 비율은
뭐 309%이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 정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실리콘호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죠. 그로 인해서 수급과 차트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폰 12에 대한 특수 수혜를 입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실리콘 웍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부분이 컨센서스가 이제 증가할 걸로 3분기, 4분기 다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단 이런 부분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4, 4분기는 3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근본 3분기 때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연간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상향 비율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가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49,050원입니다. 그 괴리율이 한 22.3%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요소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물론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상태는 추세를 좀 잡은 상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강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외국인의 수급은 최근에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기관들도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3분기 실적 좋고, 또 아이폰 12 수혜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눌림목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금일의 흐름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뭐 금일 리포터가 좀 나왔는데요.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 NCN이라는 회사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주행,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공개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NCN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이제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700원에서 5,6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NCN. 자, NCN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뭐 부채 비율이 120%, 유동 비율이 151%니까 뭐 괜찮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자기 자본 총계 대비해서 337억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238%니까 괜찮다, 매매하기는 괜찮다,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최근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지난 2분기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기별로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액 3년 2평과 매출액 1년 2평이 정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게 분석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수급적 요소를 보면 상당히 차트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 흐름이 굉장히 우상향 패턴 가고 있고, 특히나 더 기관 주도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분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NCN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자율주행 시대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요번에 그 테슬라가 발표를 하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상당히 주목받는 종목인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긴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12 공개로 인해서 이 5G가 이제 주목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뭐 5G 폰 규모가 2억 5천만 대, 작년 대비 1300%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솔리드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이노와이리스, 뭐 이런 오이 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 좀 솔리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무려 3.2%나 좀 상승해 줬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이제 반등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리드는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주목이 되냐 하면은 바로 중계기입니다. 5G 중계기인데요.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인빌딩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중 이용 시설 내에 5G 서비스 가동률은 인빌딩 구축 시설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후에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중계기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 매출액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영업이익은 0.4%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뭐 국내 인빌딩 투자가 진행되고 2021년부터 해외 5G 투자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우상향 쪽에 무기를 둘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솔리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재무적 안정성은 뭐 괜찮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본총계 1182억 원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뭐 359%니까 양호하다. 네, 양호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면은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올해 3분기 때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성장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고, 현재 가격은 그 11,200원인데요.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한 29.5%, 30%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컨센서스가 증가율이 매출액은 86%, 영업이익은 207%, 순이익은 193%, 4분기 때도 더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뭐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인 요소 개선이 된다면은 이 차트적인 요소도 개선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20일간의 외국인 평균가라든가 기관의 평균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11,200원 밑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지만은 곧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을 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가격 오르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기적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십사고 말씀드리고, 이 수급적인 요소에서 좀 살펴보면은 최근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했다가 최근 5일간의 뚜렷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기관까지도 가세를 해준다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완벽한 상승 추세를 잡은 건 아니지만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매매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일의 흐름에서 또 주목받은 것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이 조 바이든 후보, 미국의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 소식에 의해서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투자사 30곳 투자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인 이건산업이라든가 에코바이오, 휴캠스, 케이지 코트레일, 한솔 홈테크,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에코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뭐 5.97%나 올랐는데 장중에는 오늘 거의 뭐 20% 넘게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받기 때문에 에코바이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좀 주춤합니다만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4%, 유동 비율이 333%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뭐 그러저러합니다. 예, 그러저러한 상태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데이터도 좀 제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없죠. 없기 때문에 흐름만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주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뭐 171억 원의 규모의 2020년 50메가와트 발전 시설 및 부대 시설 운영 관련 위탁 용역 계약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 요소가 더 이렇게 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주가 조정받고 난 뒤에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약간의 매수세에 의해서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 여전히 유효하니까 에코바이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은 종목 SK 바이오팜입니다. 아침에 시초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SK 바이오팜이 이제 뇌전증 신약 일본에 기술 수출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뇌전증 신약 관련해서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된 내용이고, 총 기술 수출 금액은 5,788억입니다. 이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545억이고요.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이 5,243억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금액이 계약 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약 기간은 물질 특허, 허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10년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오늘 뭐 4% 뭐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하고 4.4%만 오른 걸로 끝났는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은 서서히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인 요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성장성과 수익성이 결론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근본 이제 기술 수출 계약, 이름 뇌전증 신약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 10월 5일에 기관 보호 예수 물량 170여만 주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 속락을 했죠. 많이 빠졌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거니까 서서히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단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래서 좀 서서히 흐름이 생길 때마다 중장기 이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예, 모아가는 전략을 좀 진행하신다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만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는 뭐 단기적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직 뭐 주가가 급등한 후에 쭉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가 제공하냐면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수급이 좌우하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유입된 건 아닙니다. 개인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개인 수급이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은 매도했고,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최근 물론 외국인들의 그 유입된 이 수급이 눈에 좀 띄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수급적인 요소에서는 좀 약하다. 하지만 주목을 하셔야 된다.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차트적인 면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은 관심 있게 보시고 추후에 모아간다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종목 중에 하나다. 단 시간이 필요하다. 예, 인내심을 가지고 분할해서 대응하시거나, 기존에 물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추가 매수 하십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금일 특징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미래 컴퍼니도 있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호실적과 아이폰 신제품 흥행 기대, 아이폰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인 게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과 이 아이폰 수혜주로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TV 수요 강세에 따른 LCD 패널 가격 상승과 OLED 신규 라인 가동 본격화, 모바일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애플향 신규 OLED 패널 출하 본격화로 적자폭이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를 넘어서 4분기 때는 좀 플러스로 돌아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많은 전후 정도에서 LG 디스플레이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변동성 관계없이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한 60% 올랐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LG 디스플레이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자, 매출액의 3년 이평선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올해 4분기 때부터는 골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최고 한 2만 2천원까지 얘기합니다. 2만 1,000원 잡고요. 16,450원이니까 한 거의 한 27.7%, 30% 가까이 업사이드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분할해서 매수해 준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성, 네, 안정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보율이 지금 자본이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본 총계가 12조 1,000억이에요. 12조 1,000억. 여기에 뭐 현금 유보율이 506%면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기 순이익은 근본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좀 가격 조정 시마다 매수해 준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도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그렇습니다. 주가 흐름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재차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미수가 더 유입이 된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주가는 16,4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잡아도 업사이드 8% 정도 남아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YG 플러스입니다. 제가 금일 같은 경우에도 그 YG 플러스 전일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 엔터주에 대해서 주목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원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 1위 등급 소식이 있었고요. 블랙핑크가 1집 D앨범 발매에 힘입어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 65위에서 1위로 급상승한 거죠. 이 부분에 의해서 오늘 굉장히 좀, 한 9%까지 올랐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5.4%나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 하락과 동일하게 이렇게 좀 빠졌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네, 부채비율이 한 41.5%가 되고요. 현금 유보율이 185%니까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수급적인 요소는 지금 주가가 한참 제가 1,8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8,000원 넘었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6,600원 같으면 지금은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또 기관 수급 유입이 된다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약합니다만은 추후에 수급 유입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이나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의견은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아주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의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 실적 발표 시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괜찮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다만 투자 포인트는 있는 거죠.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 규모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가십사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바이든과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재정정책이 확대가 되면은 달러 역사 기조가 나오고 신흥국 증시의 매력도도 상승한다는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주가는 한참 올라와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괴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눈에 좀 띄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생적으로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이 더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관전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업종 내의 종목들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흐름이 또 볼 수 있는 신규 상장 일입니다. 그리고 또 판교에서 자율주행 모터쇼도 있고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무역 협상 마감일이고요. 미국 9월 수출입 물가지수 또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경기 회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종목을 좀 하나씩 끊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고 하면은 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움직임, 국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그 이슈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업종, 이걸 또 아셔야 되고 그 안에서 종목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또 어떤 재무적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옥석을 가려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가지고 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긴 시간이라도 이렇게 꼼꼼히 들으시면은, 성공 투자하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무료 카톡방 안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최대한 실시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해당 뉴스가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추가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깨알 같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